여기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질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그런 질문들을 선생님이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에 오늘 하나하나 좀 답을 달아보면서 여러분들 입시에 대한 궁금증, 입시 어떻게 되는 건지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2020 대입. 요즘에 입시 제도가 자꾸 바뀐다 그래서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달라진 것이 있을까? 달라진 것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또 수시로 가야 될지 정시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 고민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입시 제도 어떤 선택이 좋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 대상,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정책, 그래서 언제 수능을 볼지, 수능 날짜를 정하는 거, 그리고 수능의 범위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여러분들 수시로는 몇 %나 선발을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요거는 이제 1학년 학생들, 혹시 1학년 학생들이 있을지 몰라서 같이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요 위에 거죠. 요 위에 거를 보시면 지금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발표가 이미 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발표됐냐면요. 지금 보시면 대입 일정, 수능 날짜 정해져 있어요. 내년. 이따가 보여드리죠. 그리고 대입 인원도 정해져 있습니다. 약간은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수시에 몇 %를 선발할지 다 결정이 됐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의 대상으로 발표가 남아 있는 것은 수능 계획이 이제 완전히 확정돼서 내년 3월에 발표가 되고요.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수시 요강이 확정될 거고 정시 요강이 확정되면 각각 전형을 확정하는 것들을 수시 때, 정시 때 발표를 할 겁니다. 요거만 남았어요. 그래서 언제 시험 볼지, 그리고 언제 선발할지, 그리고 얼마나 선발할지는 이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은 아직 일정밖에 발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얼마나 선발할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발표가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얼마나 선발할지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비해서 전체 인원은 계속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요.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학의 정원도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과 유사하다. 사실은 지금 2학년 학생들은 매년 사실 입시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거든요. 조금씩은 바뀌지만 여러분만큼 입시 제도가 큰 변화 없이 치러지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어요. 즉 지금 고3 형 누나 언니 오빠들과 똑같은 입시를 여러분들이 거의 치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점점 가고 있고 정시 모집 수능 위주로 점점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연도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2020 여기에 해당되죠. 그런데 비율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수시 모집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수시 모집은 지금 자꾸 증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고1 학생들은 아직 비율이 발표가 안 됐고 중3 아이들은 사실 30%까지 정시를 늘려라 이렇게 지금 주문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시가 계속 늘어나던 것은 아마도 여러분 때까지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때는 수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선발하는 그런 입시를 여러분들이 아마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가 1.1% 더 늘어났고요. 정시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전형을 구체화시켜서 살펴보면 수시 전형 중엔 그럼 어떤 전형이 증가했을까? 지금 보니까 수시 전형에 논술도 있고 학생부 전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논술은 약간 줄었고 학생부 전형이 자꾸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때 학생부 전형이 역시 최대치를 뽑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수시 전형 중에 학생부 전형이 전체 전형이죠. 전체 100% 전형 중에 학생부 전형은 66.9%. 즉 전체 대입에서 학생부 즉 내신을 가지고 대학에 가는 것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그리고 학생부 기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뜻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정시 전형은 수능 위주 전형이죠. 실기 예체능 계열 학생을 대부분 제외하고는 수능 위주 전형이 정시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년보다 줄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년 정시 전형을 다 봤을 때 지금 고3들은 20.7%였는데 여러분들은 19%대로 조금 줄었다. 그러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의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수시만 봤을 때는 86.5%가 학생부 전형에 해당된다. 그래서 학생부 전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정시 전형은 수능 전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때 변화라고 한다면 정시 전형이 약간 늘어난다는 겁니다. 아까 줄었다 그랬는데 왜 늘어나죠? 지금 선생님이 여기 써 있는 대학들 어느 대학들이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정시 전형이 상대적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시 전형을 좀 늘려라라는 이런 요구가 사실은 올해 초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원을 발표하기 직전에 정시 전형을 좀 늘리라는 이런 요구들을 이 대학들이 받아들여서 이 대학들의 경우에는 정시 전형이 일부 늘었다. 그런데 늘긴 늘었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인원을 보세요. 예, 많이 는 대학도 있지만 조금씩 늘렸죠. 근데 사실 저 인원을 다 합쳐봤더니 그래도 상위 한 10개 대학 정도를 다 합쳐봤더니 예, 비율도 많이 올라갔고요. 이 10개 대학 중엔 그리고 전체 인원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증가를 했다. 사실은 상위 대학에 진학할 친구들에게 있어서 정시 전형이 1000명 정도 증가하는 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 최상위권을 난 정시로 한번 도전해야겠다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시 전형은 서울 상위권에서는 좀 유리해졌다. 그러나 서울대는 우린 늘리지 않겠다. 그래서 올해와 똑같아요. 예, 똑같은 인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입시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시와 정시 이렇게 두 개의 전형으로 우리는 입시를 나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전형의 개수를 한번 세보죠. 수시 전형은 몇 개의 종류가 있을까요? 수시 전형 이거 쉽잖아요. 몇 개?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실기 전형은 주로 특기자 전형이죠. 수시에선 4개의 전형, 그렇죠? 4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정시 전형은 몇 개죠? 예, 2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전형 그리고 예, 실기 전형은 주로 정시에는 예체능 전형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2개의 전형. 그래서 전체 전형의 종류는 사실은 뭐 2,000개다, 3,000개다 말이 많지만 이것을 비슷한 것끼리 추려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6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서는 몇 장씩 쓸까요? 수시에 몇 장? 수시에 6장을 써요. 그럼 6장 중에 교과 전형만 6장 써도 되고요. 종합 전형만 또는 논술 전형만 6장 써도 됩니다. 물론 골고루 나눠서 6장을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무슨 전형이 주로 많다 그랬죠? 학생부 전형이 주로 많기 때문에 아마 학생부 전형을 교과든 종합이든 여러분들은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수시가 6장인데 정시 몇 장이죠? 지금 고3 애들이 지금 정시 전형 한참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막 이제 수능을 봤기 때문에 분석들을 하고 있어요. 정시 전형의 원서를 가, 나, 다 군별로 3장씩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 자, 이제 비율을 좀 알아보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1.1% 수시가 늘어났고 정시는 그만큼 줄어들었다. 자, 그럼 각각의 전형별로 늘어난 것들을 좀 비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교과 전형 역시 좀 늘었죠. 종합 전형도 늘었어요. 논술 전형은 조금 줄었네요. 지금 고3들에 비해서. 정시 전형에서는 약간 줄어서 예, 이렇게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역대적으로 이 학생부 전형이 특히 수시 전형, 학생부 전형이 가장 많은 그런 입시를 치르게 될 것이다. 자, 당연히 무슨 비율이 높습니까, 여러분? 무슨 비율이 높아요? 정시, 수시? 수시가 압도적으로 높죠. 비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무슨 전형으로 대학을 입시를 준비하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수시를 준비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복습해 보죠. 수시가 유리하다 그랬어요. 그럼 수시 전형 중에 교과가 유리할까요? 아니, 학생부 전형이 유리할까요? 논술 전형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학생부죠. 비율이 압도적으로 차이 나잖아요. 논술 전형 많이 선발 안 하니까 학생부 전형이 유리하다. 자, 복습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과 전형이 유리할까요? 종합 전형이 유리할까요? 교과일까요? 종합일까요? 헷갈리고 있어 이제. 숫자가 나와 있는데 헷갈리죠? 분명히 교과가 많아요. 그래서 교과가 유리하다고 보이지만 자꾸 종합 전형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 전형이 주변에 유리하다고 중요하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예, 범인들이 있어요. 그걸 만든 범인들이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누구죠? 어느 대학들이죠?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 바로 그 대학들이죠. 서울의 최상위권에 있는 15개 정도의 대학만 선생님이 추려본 거예요. 그 비율을 따져보니까 이렇게 교과 전형이 분명히 전국으로 봤을 때는 훨씬 많았는데 이 상위 대학들을 보니까 종합 전형을 이렇게 많이 선발합니다. 이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비율이에요.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렇게 많이 선발을 하기 때문에 종합 전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내가 가고 싶은 학교는 여기에 있어라고 한다면 종합 전형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종합 전형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도 다 끝나가는데 아직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학생부는 지금 몇 학년까지만 완성돼 있어? 1학년까지만 학생부가 완성돼 있어. 2학년 학생부는 지금도 만들어갈 수 있죠.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학생부는 언제까지, 며칠까지 작성이 가능? 그 학년이 끝날 때까지는 작성하고 수정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 며칠씩 차이는 있겠지만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채워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전형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거, 특히 종합 전형.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논술 전형 아까 분명히 3.5%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대학들은 논술도 그거보다 훨씬 많이 선발합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도 준비하지만 논술 전형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실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 대학들에 갈 만한 성적이 아닌데 나는 종합 전형에 올인할 거야. 나는 논술 전형에 올인할 거야. 이런 친구들 전략적으로 맞는 선택일까요?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을 이렇게 많이 선발하는 건 이 대학들 중심이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심입니다. 내가 꼭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고요. 논술 전형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적에 맞는 그리고 자기가 지원할 대학의 수준에 맞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서울에 있는 이 상위권 대학들은 정시 전형도 20%, 19% 이렇지 않습니다. 30%가 넘죠. 이 15개 대학만 해도 30%.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 다 합치면 30%가 역시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넓혀가지고 보죠, 지역을. 아까 7개 대 15개 대는 우리가 봤고요. 지금 보시면 서울소재대학과 서울소재대학 그다음에 지역 국립 거점 국립대학들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교대. 지금 보시면 두 개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국립대학은 어딘가요? 경상대 바로 여기 진주 가는 길에 있죠. 그렇죠. 경상대학교 같은 거점 국립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런 국립대학들은 주로 교과 전형으로 많이 뽑아요. 그래서 굳이 학교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진학하려는 대학이 어디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준비를 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신을 챙기는 게 중요할 수 있겠죠. 2학년 내신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죠? 무슨 시험 남아 있어요? 기말고사 남아 있어요. 그리고 수행평가도 아직 많이 남아 있죠? 여러분들 충분히 아직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2학기 성적은 중간과 기말을 합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2학기는 절반이 남아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특히 기말의 비중이 더 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교과 전형이 훨씬 중요할 수 있다. 또 교대에 지망하려는 친구들 여기 앞에 지금 여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남학생들도 요새 교대 많이 갑니다. 여기 가까운 진주교대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대를 가려는 친구들은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 그리고 의외로 정시 전형도 이렇게 많이 선발을 한다. 그래서 내가 가려는 대학의 성격에 따라서 내가 가려는 대학의 수준이나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서 가려는 전략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넓혀서 보죠. 지금 서울 지역 전체로 보면 역시 종합 전형 이렇게 많았죠. 경남 울산 지역 어떨까요? 우리가 있는 이 지역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죠. 즉 지금 보면 알겠지만 파란색 그래프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교과 전형 중심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과 전략을 잘 짜셔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2죠. 여기죠.
지금 이거 학생들의 숫자입니다. 학생들의 숫자를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지금 고3 숫자보다 여러분 숫자가 한참 많이 줄어들어요. 수능을 보는 수험생이 몇 명이나 될까? 이번 수능 몇 명 봤을까요? 작년에는 53만 명이 응시를 했는데 올해 52만 명대로 줄었더라고요. 약간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 53만 명이 수능을 보고요. 대입 전체를 치르는 학생은 약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얼마가 줄었습니까? 지금 고3들에 비해서 한 6만 명, 5만 명, 6만 명 줄었죠? 그러니까는 한 10분의 1이 줄었어. 수험생이.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을 냈으면 좋겠고 지금 선생님이 4년제 대학의 정원, 기준 정원을 가져왔고 전문대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원하면 대학은 다 갈 수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더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내가 원하는 대학, 좀 더 내가 바라는 그 가까운 대학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가져온 3년치 자료인데요. 수능에 응시하는 그리고 6월, 9월 모의고사, 수능 이 세 개의 시험이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죠.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출제하는 3학년 때 모의고사입니다. 3학년 때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응시 인원을 지금 선생님이 표시를 했는데 여기 보시죠. 이건 재학생이에요. 근데 여기 밑에 있는 그래프는 누굴까? 졸업생이죠. 재수생. 근데 6월, 9월 모의고사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잘 보다가 수능날 재학생들은 갑자기 사라집니다. 3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패턴. 근데 얘들은 수능날 갑자기 나타나죠. 얘들 어디서 온 걸까요? 왜 6월, 9월 모의고사 안 보고 수능날 갑자기 등장을 해요? 얘들은 누굴까요? 그쵸, 반수생. 반수생 뭔지 아세요? 예, 대학교 잘 멀쩡히 다니다가 수능날 시험 보러 오는 거예요. 이 친구들 어느 대학 다니다 와요? 서울대 다니다 와요. 서울대 다니는데 왜 오지? 작년에 실수해서 하나 틀렸거든요. 그래서 의대를 못 갔어. 그래서 올해는 만점 받아서 의대 가려고 오는 거예요. 연고대 다니는 친구들 당연히 오겠죠? 작년에 실수로 2개를 틀렸거든. 그래서 올해는 하나 덜 틀려서 서울대 가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 갑자기 나타난 친구들 덕분에 우리 재학생들은 어떨까? 아주 어렵습니다. 수능 때 내 모의고사 성적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 한 4년 전쯤 조사한 자료입니다. 매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요.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 내년 3월에 가면 모의고사 볼 거야. 그쵸? 그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그 성적이 수능 때까지 과연 유지가 되는가 평균을 내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재학생들 성적만. 그래서 재학생 성적을 조사했던 6월 모평 때 어떻게 돼요? 100분위가 떨어져요. 그리고 9월 때 가서 유지되던 약간 떨어지든 하다가 수능 때 조금 더 떨어집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중에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 15%, 20% 정도는 성적이 오르는 친구도 나옵니다. 그러나 평균을 냈더니 전반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더라. 누구 덕분에? 그 마지막에 나타나는 친구들 덕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모의고사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고3 때 가서 이것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고3 때 가서 나는 모평 성적, 수능 성적을 올릴 거야 라고 결심하지만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공부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부터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수능 최저도 필요 없고요. 정시로 안 갈 거기 때문에 수능은 필요가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수능이 왜 중요한지 선생님이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정시 전형의 졸업생 합격 비율 당연히 높겠죠? 정시 전형 졸업생, 재수생이 유리하니까 선생님 입학사정관님들한테 가서 물어본 결과 약 65%에서 70% 정도가 다 정시에선 졸업생이 합격을 합니다. 그럼 재학생들도 뭔가 유리한 게 있어야겠죠? 재학생도 유리한 전형이 있어요. 뭘까? 종합 전형은 재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이거는
졸업 재학생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전형이야.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재학생이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꺾지 말고 희망을 꺾지 말고 열심히 학생부 채우고 내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수능 준비 꾸준히 하면서 준비하시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원하는 대학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재학생은 수시가 유리하고요. 졸업생은 정시가 유리한 그런 구조가 지금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겪게 될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모의고사를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 3학년이 되면 거의 매월 모의고사를 봐요.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런 시험들이 다 모의고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능이 있죠. 그래서 수능 볼 때까지 이렇게 많이 시험을 봐요. 파란색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죠.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능이 끝나고 나서 2학기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 볼 일정이에요. 그래서 그중에서 중요한 시험은 바로 이 6월과 9월 모의고사죠. 왜냐하면 이거는 수능을 직접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년에 이런 일정을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시를 접수하게 되죠. 자, 수시를 접수할 때 두 개의 모의고사가 중요한 기준점이 될 텐데 그럼 6월 모평이 중요할까요? 9월 모평이 중요할까요? 바로 앞에 본 9월 모평이 좀 더 나중에 본 시험이니까 중요할 것 같잖아요. 자, 9월 1일 날 시험을 본다 해도 원서 접수를 언제 마감하죠? 1일 날 시험을 봤다 해도 10일 날 원서를 마감해요. 성적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옵니다. 성적표 안 나온 상황에서 원서 접수 마감을 해요. 즉 9월 모평도 참고는 하겠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참고하는 모의고사는 6월 모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 3월 모의고사도 중요하지만 내년 6월 모평을 정말 잘 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꾸준하게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성적이 이제 나중에 3학년 1학기가 끝나면 다 나와요. 그럼 이 세 가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서를 6장을 씁니다. 원서 6장 어떻게 쓸지 지금 고민해 본 적 있나요? 고민만 해봤지 어떻게 쓰는지 보진 못했죠? 선생님과 같이 원서 6장을 한번 쓸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성적들이 각각 어떻게 활용되는지 간단히 나타내 봤는데 모의고사, 즉 6월과 9월의 모의고사는 6장 원서를 쓸 때 지원 하한선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학생부의 내용은 지원의 상한선을 어디까지 높였을지를 결정을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6장의 원서 이제 써보겠습니다. 보통 6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나눠가지고 쓸 때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3개로 나눠요. 그래서 상향지원, 그 마지막 안정지원까지. 이렇게 3개로 나누면 어느 그룹이 중요할까? 3개 중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적정을 잘 써야 될까? 안정은 어차피 합격할 거니까 적정을 잘 써야 될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6장 다 붙으면 기분 좋을까 나쁠까? 6장을 쫙 썼는데 6장이 다 붙었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것 같죠? 6장 다 붙으면요 원서 잘못 쓴 거예요. 4번, 5번, 6번까지 다 붙어버리면 4, 5, 6번은 기왕이면 어떻게 썼으면 좋을까? 좀 더 높여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차피 1, 2, 3번이 다 될 거면. 그렇죠? 그래서 6장 다 붙으면 생각보다 원서 조금 높여 써볼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정말 반대로 우와 6장 썼는데 완전 대박, 나 대박, 그리고 너무너무 기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그렇죠. 나머지가 다 떨어져도 상관없어. 뭐만 붙으면 요거 1번, 2번 중에 하나만 붙으면 대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런 경우가. 예, 전교에 1명 또는 우리 동네에서 1명 정도, 한두 명 정도 나와요. 예, 아마 여기 사천에서 한두 명 정도는 그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게 내가 될까? 우리 주변에는 매주 로또 복권을 사서 1등에 5명씩 매주 당첨이 되고 있는 거 아세요? 평균 5명 정도씩 매주 1등 당첨.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아직. 그래서 이 복권 열심히 사도 나는 안 되더라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그럼 대부분의 친구들은 6장 중에 뭐만 붙을까? 안타깝게도 가고 싶은 1번, 2번, 3번, 4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원서를 쓰면 어디서? 5번, 6번에서만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도 다행이에요. 이 친구는 합격했잖아. 그렇죠? 의외로 다 떨어지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서를 잘 써야 될까? 어떤 걸 적어도 이것만큼은 잘 써야죠. 어디? 예, 이 5번, 6번 원서는 정말 잘 쓰셔야 돼요. 꼭 붙을 수 있도록 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세 개의 기준 중에 이 아래를 가리키는 기준이 뭐였죠? 이 하한선을 결정하는 기준 뭐였죠? 이것이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이꼴 뭐죠? 수능이에요. 수능 점수가 내가 수시에 6장의 원서를 어디서부터 써 올라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5번, 6번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시로 가야 돼요. 그럼 정시는 무슨 점수로 가요? 이 점수로 가는 거예요. 정시에 갈 수 있는 그 대학부터 그 위로 원서를 쓰는 것이 수시 원서입니다. 그래서 6장의 원서를 쓸 땐 정시에 내가 갈 수 있는 그 대학부터 써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내신 등급과 비교과가 있는 학생부가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까지 상향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모의고사 점수가 이제 범위가 이게 결정되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100분위가 80% 정도 대학에 갈 수 있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진 친구가 이제 6장의 원서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는 모의고사보다는 내신이 조금 더 좋은 친구야. 자, 그럼 내신은 더 높여서 쓸 수 있겠죠? 원서 1번은.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내신에 따라서 상향 지원은 한 90%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80% 대학부터 써야죠. 모의고사 성적이 여기 있으니까. 왜냐하면 떨어지면은 여기 대학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시엔 거기보다 좀 더 나은 대학부터 이렇게 쓰는 거죠. 왜냐하면 정시에 갈 수 있는 그 대학보다 좀 더 하나라도 나은 대학을 가면 수시는 성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원서를 쓰게 되냐면 이게 범위가 벌어지죠. 80에서 90까지. 그래서 원서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대학을 쓰게 되는 거예요. 전형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학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이 중에 제일 가고 싶은 대학 어디? 90% 대학 제일 많이 가고 싶어요. 그렇죠? 꼭 갔으면 좋겠어요. 90% 대학. 그런데 90% 대학은 이미 원서를 몇 장밖에 못 썼죠? 한 장밖에 못 썼어요. 그러면은 6장의 원서 중에 한 장밖에 못 썼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꼭 가고 싶은 90% 대학은 붙을 확률이 몇 분의 몇? 간단하잖아. 6분의 1이에요. 원서를 쓸 때부터 6분의 1밖에 이 대학을 갈 확률이 없어. 붙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제일 상향이 붙을 확률이 거의 없죠. 자, 그러면 어느 성적을 잘 돌봐줘야 내가 가고 싶은 저 90%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이 확 올라갈까요? 어떤 성적을 좀 채워줘야 확률이 높아질까요? 6월 모평이죠. 이 모의고사 수능 준비가 지금부터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면 이 친구 만약에 90%까지 내신과 비슷한 수준으로 모평을 맞춰줬다면 이 친구 6장의 원서를 어떻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개가 붙으니까 6장의 원서를 다 저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가고 싶은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이 아까보다 몇 배 높아집니까? 몇 배? 6배가 높아졌잖아. 붙을 확률이 있을까요? 아까보다 훨씬 높아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원하는 대학에 가는 방법은 무슨 점수를 보다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모의고사를 수능 점수를 지금부터 준비해서 끌어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엊그저께 시험 잘 봤어요? 모의고사? 엎드려 자진 않았나요? 3학년 때 가서 잘 보면 되지. 이제는 3월 모평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모의고사 아까 보여드렸죠? 쭉 해나갈 거예요.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국어, 영어, 수학 2학년 때만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이제는 더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친구 만약에 모의고사 성적이 더 올라가지고 95%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신은 그대로인데 모의고사 95%예요. 이 친구 어떻게 될까? 이게 바뀌죠. 이렇게 위치가 바뀌니까 어떻게? 이 친구 원서 어떻게 쓸까요? 6장? 90% 대학 쓸까요? 안 쓸까요? 정시에 95%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시에는 안 써요. 90% 대학. 그러면 95% 이상 대학에 수시에 그냥 막 쓰는 거야. 내가 쓰고 싶은 전형 아무거나 막 써요. 6장 뭐 90% 이상 대학 썼다가 그냥 해보고 싶은 전형 막 썼다가 안 되면 어떡해? 내신이 안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해? 그냥 정시로 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 성적이 받쳐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제부터 모의고사 시간에 엎드려 잔다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잘 볼 수 없는 시험이죠. 자, 그래서 아까와 같이 이런 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이 끝나면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최초 합격, 추가 합격 기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6장의 원서가 다 떨어진 학생들은 결국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야 돼요. 6장의 원서로 끝내는 게 좋지 9장의 원서를 우리가 굳이 다 활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능하면 여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라는 것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능 100분위 성적에 따라서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에요. 100분위 성적 기억나시나요? 기억하는 학생 저희 자랑스럽게 되게 잘 봤나 봐 이번에 시험. 100분위 성적 기억하는 친구들은 이걸 보셔도 되고 혹시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평균 등급 생각하시면 돼요. 국수, 영탐, 네 과목이 1111 나왔으면 평균 1등급인 거야. 그렇죠? 2222 나왔으면 평균 2등급인 거죠. 이건 지금 인문 계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이래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거는 이쪽 경북 경남 지역의 학교들입니다. 가까운 대학들. 그리고 평균 3등급 정도를 받았다. 내가 모의고사에서. 그러면은 요 정도 대학에 정시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편차가 되게 큽니다. 학과에 따라서 굉장히 폭이 넓고요. 그리고 반영 비율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하지만 대략 이렇다. 나는 여기 지금 없는데 큰일 났는데 평균 나는 뭐 4등급 5등급 뭐 이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화면이 위아래로 좁아서 선생님이 다 쓰지 못해서 그렇지 이 밑에 대학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학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여기 물결 표시했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올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요거는 자연 계열입니다.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나는 꼭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갖고 싶다. 그럼 몇 등급 이상? 모의고사 3등급 이상이면 서울의 정시로 갈 수 있습니다. 내신은 어떨까? 수시로 내신 등급은 어느 정도 받아야지 서울에? 역시 똑같아요. 3등급 이상은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성적으로 어디 갈 수 있을까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학교 활동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겁니다. 학교에서 등급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렇죠. 3등급 안에 들어가야 인서울을 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요. 전체 누적으로 봤을 때는 23% 안에 들어가야 3등급 안에 내신이 들어가고 모의고사도 들어갑니다. 똑같죠, 산정 기준.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이 여기 이 좁은 데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에 있죠. 얼마나 학생이 많은지 보이시죠? 여기에 다 모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으니까. 근데 이 인원을 다 합쳐보니까 몇 퍼센트? 학교의 절반의 학생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도 절반의 학생들은 여기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올라가기가.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여기 있다고 지금 좌절하시면 안 되겠죠? 어쨌든 내가 처한 위치보다 하나라도 더 높여서 올라갔을 때 내가 좀 더 원하는 대학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문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조금씩 더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여기도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보이시죠? 이 좁은 데를 비집고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이따 꿈과 희망을 드리고 갈 겁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조금씩만 더 노력해서
원하는 그런 대학에 가까이 가자. 자, 전형별 특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형 중에 대부분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전형들인데 이 중에 아마 하나로 여러분들은 대학에 가게 될 겁니다. 지원은 여러 개 할 수 있지만 이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가 좋아야 수월해지는 전형이죠. 그리고 이 아래는 어떤 것이 좋아야 수능이 좋아야 도전이 쉬워지는 전형이에요. 논술 시험인데 왜 수능이냐? 수능 점수가 좋은 친구들이 논술을 잘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논술 대부분의 대학들이 뭐가 걸려 있기 때문에 최저 등급이 높게 걸려 있기 때문에 수능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내 강점. 여기 아마도 학생부가 좀 더 상대적으로 좋은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전형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내신이 중요해. 종합 전형도 활동이 들어가지만 내신이 역시 기반이 어느 정도는 돼줘야지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이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가 필요한 전형이에요.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 맞추는 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맞추는 요령 잠시 후에 보고요. 정시 전형은 그냥 수능 점수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형에 내신이 거의 걸려 있고 수능 최저도 거의 걸려 있고 정시, 수능도 여기 같이 걸려 있죠. 그래서 내신과 수능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같이 챙기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종합전형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종합전형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내신이 특히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좋은 친구들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어떤 요령으로 하면 좋을지 선생님이 중요한 것만 포인트로 딱 잡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전형은 서류 전형이에요. 1단계 서류를 통과하지 못하면 2단계 면접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면접이 당장 중요한 게 아니고 서류가 중요해. 자, 서류는 몇 가지?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추천서는 약간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래도 적어도 2가지 서류만큼은 여러분들이 준비가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종합전형은. 자, 그럼 종합전형 준비하는 친구 중에 학교 생활 기록부가 중요할까? 자기소개서가 중요할까? 자기소개서 쓰느라고 고생하는 친구들 많고 고민하는 친구들 많은데 사실은 자소서는 보조 서류일 뿐이에요. 물론 가끔 역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자소서가 너무너무 매력적이라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친구들이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드문 경우고 대부분은 뭐가 절대적이다? 뭐가? 학생부. 이 학생부가 절대적이에요. 학생부는 크게 내신 등급과 나머지 텍스트 학교 활동을 기록한 비교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평가한대요. 이해가 되세요? 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만 쉽게 풀었어. 요걸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록된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는 주로 이 3가지 중에 뭐만 기록될까? 결과만 기록된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가득 찬, 결과만 잔뜩 있어서 양은 엄청 많은데 동기와 과정을 찾아보기 힘든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주목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를 더 주목한다? 동기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을 면접 때 부르게 되면 꼭 면접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너 이거 왜 했어? 이걸 물어봐요. 너 이거 왜 했어? 궁금하거든요. 그거를 밝혀내면 정말로 학생을 잘 뽑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기와 과정이 모두 같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중요해. 자, 그럼 이거 동기 과정 결과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가 뭔지를 알고 갑시다. 대학에서 이게 이제 여기 있는 대학들이 공동 연구를 했어요. 우리 대학들이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을 때는 이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보겠다. 그래서 4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글자가 작아서 선생님이 여기 제목, 큰 제목만 이렇게 4가지를 뽑았어요. 첫 번째가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인성이에요. 4가지가 모두 똑같이 4분의 1씩 중요할까요? 대학에 따라서 가중치가 달라질까요? 대학 따라 가중치가 다 달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가장 높게 점수를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뭘까? 학업 역량도 높지만 전공 적합성이 상당히 높은 대학들이 많아요.
특히 서울의 중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이 전공 적합성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전공 적합성이란 뭐죠? 우리 과에 지원했는데 우리 과와 연관된 관심과 활동이에요. 자, 활동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뭐가 있다고요? 관심이 있다고요. 관심이 있었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걸 어디서 보여줘야 돼요? 학생부에서 보여줘야 돼. 자기소개서에 보여줘야 돼. 뭐를? 관심을. 자, 그럼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뭘 통해서? 뭐를 통해서? 동기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말이죠, 사실. 관심과 동기. 자, 이제 동기 과정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봅니다. 학생들에게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활동은 다 똑같이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학생부 기록을 굉장히 서로 다 많이 적기 때문에 결과는 다 비슷해요. 그런데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걸 왜 했는지 학생에 따라서 대답을 전혀 다르게 한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정말 솔직해서 선생님이 모의로 학생들 면접해보거나 또는 종합전형에서 서류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거 너 왜 했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해요? 과학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과학 실험 왜 했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궁금해서. 이런 친구들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뭐라고 대답해? 솔직하게 대답해요. 학생부 쓰면 대학 가기 좋다 그래가지고 했어요. 선생님이 하라고 시켰어요. 친구가 해가지고 따라했어요. 이렇게 대답 많이 합니다. 선생님이 숙제로 내줘서요. 그런데요,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말 학교에는 정말 특이하게도 너 이거 왜 했어? 그런데 그거요. 제가 그냥 책에서 우연히 한번 본 주제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궁금해서 제가 학교 실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꼭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실험에 참여했더니 아니 제가 책에서 읽었던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저는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재미있었답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몇 명 정도 있을까? 정말 몇 명 없습니다. 예. 아무리 서울이라 그래도 다 똑같아요. 정말 동네에 몇 명 없는 친구들. 이 친구들을 골라내기 위해 만든 전형이 바로 무슨 전형?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종합 전형 기록만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뭐를 가져야 돼? 이걸 가져야 돼, 이거. 이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어디에다가? 학생부에 기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짓말로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끊임없이 지적 호기심을 계속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에 수업 시간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이 시간에 어떤 주제에 호기심을 가져볼까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한 가지씩만 건지면 엄청난 호기심과 동기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과정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요. 선생님이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시켜서 하지 않아요. 잔소리 듣고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해요. 예, 요즘에 이 방탄소년단 엄청 유명하잖아. 그죠? 방탄소년단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남학생들은 별로 안 궁금할 수 있어. 여학생도 궁금해? 안 궁금해? 바꿀까? 아이즈원으로? 자, 궁금하잖아. 궁금한 거 어떻게 해요? 찾아봐? 안 찾아봐? 방탄소년단 찾아볼 때 엄마가 시켜서 찾아본 사람? 없죠. 그럴 리가 없어. 그렇지? 정말 궁금한 거는 정말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예요. 그게 스스로 찾아봐야 돼. 다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동기가 되면. 그리고 이 학생들 학교에서 하는 활동은 주로 단체로 많이 하거든요. 지금 오늘 여기 단체로 하고 있죠. 지금 개인이 왔어요, 단체로 하고 왔어요. 지금 다 똑같이 앉아 있죠. 다 비슷하게 저 뒤에 몇몇 친구는 비슷하게 졸고 있어.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비슷하게 다 그냥 앉아서 여기 쳐다보고 있습니다. 앞에 다. 오늘 끝나고 다 비슷하게 나갈 거예요. 그렇죠? 개별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거 학생부에 다 똑같이 한 거 적으면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학생부에 적는 내용은 어떤 거? 오늘 행사에 다 같이 와서 이렇게 참여했다 하더라도 2층에 앉아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들은 내용 중에 호기심이 생긴 게 한 가지가 생겨서 끝나고 나서 어떻게? 선생님한테 찾아오는 거야. 끝나고 나서. 그렇죠? 와가지고 물어봐. 선생님 이거는 뭐였나요? 이거 못 봤는데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또는 선생님 이메일 주소는 뭔가요? 알아가지고서는 가.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
이메일을 보내. 자기 궁금한 것들 적어서 선생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메일 받아. 그럼 선생님이 좀 더 알려주겠죠?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발짝 더 나가서 뭔가를 또 해. 그거 개별화예요, 아니에요? 개별화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되고요. 이런 학생은 그냥 놔둬도 당연히 자동으로 성장해요. 자동으로. 그리고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다른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순환합니다. 이 순환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 순환하는 거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스토리라고 합니다. 이거. 이 스토리가 학생부에 자기소개서에 녹아있는 학생을 골라내는 전형.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걸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은 근데 누가 해요?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기록하는데 학생분 누가? 그럼 선생님 이거 기록해 줄 수 있을까? 자세히? 선생님은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관찰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선생님이 반에 학생이 몇 명이에요? 30명 가까이 있는 학생 모두를 이렇게 꼼꼼하게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까지 다 기록해 주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록을 같이 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럼 여러분들 기록했던 거 선생님 드리면 그대로 써줄까 안 써줄까? 안 써줘요. 그대로. 열심히 한 학생은 더 써주고요. 예,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은 안 써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열심히 한 학생들은 분명히 선생님이 관찰했던 것과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내용을 스스로 기록한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분명히 선생님이 기록하는 데 더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보관하고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께 한 번쯤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알아서 더 좋은 기록이 되도록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하시면 좋겠고요.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이 학생부 기록이 바뀌는 거 아세요? 내년 여러분 고3 올라가면 학생부 기록이 조금 바뀌어요. 뭐가 바뀔까? 글자 수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럼 뭐가 바뀌는지 볼게요. 여러분들 그동안 갑자기 아침에 늦잠 자가지고 저는 학교에 지각했어. 무슨 지각? 무단 지각이었잖아. 어감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인정으로 바꾼대요. 예, 이건 뭐 별로 중요해 보이진 않아.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 창의적 체험활동 자동봉진 아시죠? 학교에서 하는 행사들 적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는 행동 특성 및 종합인강. 이건 여러분들은 해당 없겠다. 근데 1학년 학생들은 내년에 해당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수시에 원서를 넣을 때 행동 특성 및 종합이견은 기록이 안 된 상태로 3학년 땐 기록을 안 한 상태로 원서를 넣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해당 없지만 창의적 체험활동 글자 수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행동 특성 및 종합이견,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이 그동안 다 합쳐서 3,000자였는데 500자, 300자 해서 총 800자가 줄어들어요. 내년엔. 그래서 글자 수가 좀 줄어든다. 그래서 비교과 내용이 기록할 수 있는 양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학생부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자, 학생부 내용들 여기 다 중요한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종합전형에서 뭘까요? 어떤 항목일까? 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입학사정관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뽑는 중요한 항목.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입니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어느 시간에 하는 걸 기록한 거죠? 수업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임하지 않고서는 여기 기록이 풍성해질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수업 시간에 충실한 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2학년 끝날 때까지도 수업 많고요. 3학년 때 올라가서 수업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엎드려가지고 침 흘리고 자고 이러시면 안 되고 정말 충실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발표가 있어. 그럼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죠. 토론이 있어.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기록할 것들이 풍성해지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그런 과정을 뭘 꼭 빼놓지 말라고 3가지 동기, 과정, 결과를 그 안에서 녹여내시면 됩니다.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많이 알아봤고요. 예, 이것이 이제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옛날에는 내신 등급만 챙기고 학교 활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거 열심히 했어. 근데 지금은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간에 하는 것이?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을 최고로 친다. 이걸 어디에다 기록한다?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기록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논술 혹시 볼 학생들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사실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만 이렇게 위치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여기 경북대, 부산대 뭐 이쪽 지역도 있습니다만, 예, 수도권에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최저 등급이 있는 대학입니다. 최저 등급들이 생각보다 꽤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도 같이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능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는 친구들이 논술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위권 친구들 중심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 여기 논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건국대에 최저 등급이 없었는데 내년엔 생깁니다. 바뀌죠. 연세대에 최저 등급이 있었는데 내년엔 없어져요. 이런 것들이 내년에 바뀌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때. 자, 수능을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1년도 안 남았는데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수능은요, 수시에 활용할 수 있고 정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시에는 수능 성적이 곧 정시 시험이 되지만, 수시에는요 최저 등급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최저 등급 맞추는 전략은 전 과목을 다 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 과목을 다 잘할 필요가? 자, 누가 더 잘했을까? 이 친구들 보세요. 평균 2등급 쫙 맞은 친구가 있고, 저렇게 막 6등급하고 5등급 이렇게 맞은 친구가 있어. 근데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친구가 더 유리할까? 예, 최저 등급은 2개 3등급을 만약에 맞춰야 된다면 누가 맞췄어요? 1번 학생이 맞췄죠. 2번 학생은 아무리 해도 2개 3등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 등급은 못 보는 과목이 있어도 잘 보는 과목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고3 가서 결정해도 돼? 지금부터 그럼 포기해요? 나는 몇 과목은? 2학년 때까지는 전 과목을 골고루 다 준비하시되 3학년 때 가서 모의고사를 한두 번 보면서 그때 이제 선택을 하셔도 늦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능 준비를 꼼꼼하게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자, 정시에 가시면 어떻게?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의 합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돼요. 그런데 어차피 모두 중요하지만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잘하면 좋겠죠? 점수는 합치는 거니까 무조건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수시든 정시든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잘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정시까지 볼 학생들은 떨어지는 과목들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공통으로 보면 그럼 잘할 수 있는 과목 잘하는 거 좋은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있어요. 국수, 영탐 4개 중에 뭘까요? 영어일까요? 탐구일까요? 자, 모두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이어야 돼. 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국어, 영어, 수학 공부했지만 성적이 잘 올라요, 안 올라요? 그럼 모두가 잘할 수 있을까? 자, 우리 6개월만 공부해도 모두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뭘까? 예, 탐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모두가 다 잘할 수 있어요. 몇 개월만 하면? 선생님이 무슨 과목 강사였죠? 무슨 과목? 역사. 선생님 탐구 엄청 같이 했어요. 친구들 고3 친구들과 한 10년 넘게 했어. 몇 개월이면 완성되더라? 예, 모든 사탐 과목, 과탐 과목은 6개월이면 완성이 가능합니다. 뭐와 함께하면? EBS 인강하고만 함께하면. 사실 어떻게 공부를 해도 돼요. 혼자 하셔도 되고, 예, 뭐 모든 인강 다 되지만 EBS 인강과 함께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탐구 과목 챙기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 이거 내년에 가면 준비할 수 있을까? 내년 6개월이니까 고3 때 가서 탐구만 공부할 수 없겠죠. 그러려면 언제부터?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하세요. 뭘 시작하시면 좋겠죠? 마침 EBS에서 개념 강의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강의를 겨울방학 때 싹 끝내시면 돼요. 2과목, 탐구 2과목. 물론 국어, 수학, 영어도 하셔야죠. 하지만 탐구 개념 강의는 겨울방학 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2과목 지금 겨울방학 때 들으려면 뭐 해야 돼? 선택해야 돼요. 어떤 과목 선택해요? 좋아하는 과목. 그렇죠? 잘하는 과목, 좋아하는 과목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좋은 방법,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그리고 또 다른 방법, 다른 친구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 사탐에서는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지금 뭐죠? 예, 생윤, 사문. 그다음에 과탐에서는 지원, 생원이죠.
그쵸? 지원생원 이게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지원이 올라갔어 1위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과목 선택을 꼭 겨울방학 전에 하셔서 겨울방학 때는 탐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 주의하셔야 돼요. 올해는 쉽게 출제가 됐는데 작년엔 되게 어렵게 출제됐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깜짝 놀라서 점수가 왕창 낮아져서 최저 등급 못 맞춘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 한국사 최저 등급 필요하거든요. 수시에. 그거 못 맞춰서 다른 거 다 맞췄는데 한국사를 못 맞춰서 떨어진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사는 조금만 여유 있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한 번만 제대로 보시면 됩니다. 영어 절대평가인데 중요할까요? 영어 절대평가인데 중요할까? 여러분 정시까지 보시려면 영어는 모든 수능을 지배할 수 있는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정시에 지금 영어가 이슈예요. 왜냐하면 국어가 어려워지고 영어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영어가 지금 1등급 숫자가 작년에 10%가 넘었는데 올해는 5%까지도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영어의 등급이 정시를 좌우할 수 있게 되었다. 절대평가의 무서운 점이 이겁니다. 갑자기 어려워지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영어는 여러분들 좀 꾸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정시에 지원하는데 작년이에요. 작년에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는 영어 반영 비율이 별로 영향이 없는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들은 다른 과목에서 0.5점, 0.4점만 더 맞으면 영어 한 등급이 극복이 가능했어요. 서울대는. 그러니까 서울대는 영어를 4등급 맞아도 4등급을 맞아도 선생님 이건 환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환산한 건데 서울대는 영어를 4등급을 맞아도 국어에서 표준 점수 2점만 더 받으면 영어 4등급이 극복이 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얼마 차이가 안 나, 영어가. 그래서 영어를 못해도 돼요. 서울대, 고려대 이런 데는. 영어 차이 얼마 안 납니다. 그런데요. 이 대학들이 그게 다예요. 영어 얼마 차이 안 나는 대학은 몇 개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전국에 있는 대학,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보죠. 고려대는 작년에 영어가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영어를 2등급 맞은 친구들도 정시에서 이렇게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한 비율이에요. 영어 2등급 맞고 합격한 비율. 꽤 되죠. 자연계열은 영향력이 좀 더 떨어지다 보니까 1등급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 2등급 맞은 학생도 고려대 많이 합격했어요. 근데 다른 대학인 연대 볼까요? 연대는 표준 점수로 5점을 더 맞아야 영어 한 등급 극복이 가능했습니다. 작년에. 올해도 똑같아요. 내년에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연대 2등급 맞은 학생들 얼마나 붙었을까 정시에서? 네, 인문계열은 900명 뽑았는데 1등급을 다 뽑고 2등급 3명 밖에 없었어요. 작년에 영어 2등급 맞으면 연대 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올해 있을까 없을까? 올해는 1등급 비율이 확실히 줄어들면 2등급 학생들이 좀 늘 수는 있겠지만 올해도 연대는 2등급을 받으면 정시에 도전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까보면 알겠죠 이제?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영어를 소홀하게 절대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정시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고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는데도 영어만큼 좋은 과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재수생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평가는 자기와의 싸움이야.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면 더 올리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도 같이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EBS 입시 홈페이지예요. 입시 정보 누르시면요. 이렇게 다양한 입시 정보들이 있습니다. 대입 상담실에 오시면 언제든지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전형별 분석 학습 전략에 오시면 이렇게 칼럼들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형들별로 특징별로 여기 뭐 농어촌 전략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입시 정보 설명에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로 찍고 있는 이 설명에도 언제든지 들어와서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서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과연 준비해도 될지 2학년 지금 다 끝났는데 난 성적이 지금 다 끝난 것 같은데 준비하면 될지 안 될지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위해서 한 친구의 스토리를 좀 가져왔습니다. 어때요 이 친구? 아까 정말 들어가기 힘든 그 지점에 들어갔던 친구죠. 이 친구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잘 됐으니까 가져왔겠죠. 어떻게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친구 대신 7등급이었어요. 재수했겠죠. 물론 요즘도 이제 7등급이어도 꼴찌 뭐 해도 요즘엔 뭐 전문대까지 치면 다 가요. 근데 이 친구가 조금 된 친구인데 옛날엔 되게 대학 가기 어려웠어요. 7등급이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재수했어요. 전문대 갑니다. 재수했는데 전문대 갔어. 4년제 못 가서. 네, 정말 비참하죠. 그죠?
이 친구 평소에 그 선생님들한테 칭찬 제대로 받은 적이 있을까 없을까? 별로 없겠죠. 엄마 아빠한테도 엄청 구박당했을 것 같아. 그리고 군대 가요, 이 친구. 뭔가 반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죠? 근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가가지고 말이야,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대요. 인간이야 취급을 받다가 군대 가서 처음 인정받은 거야. 이 친구가 가가지고 막 야, 너 진짜 괜찮다 이런 말을 들었대. 근데 그때 인정받고 나서부터 이 친구가 뭐 했냐면 나도 할 수 있네? 나도 할 수 있나 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노력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다시 도전해보자 이랬대. 그래서 못 갔던데 어디? 전문대 가는데 어딜 못 가요? 4년제 못 갔잖아요. 그래서 4년제 대학 다시 도전해서 이 친구가 논술 전형을 40대 1을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학의 면접 전형을 30대 1을 통과를 해요. 공부 되게 열심히 했겠죠. 그죠? 그리고 명문대 갑니다. 아까 어디 나왔던? 맨 처음에 나왔던 그 7개 대학 안에 들어있는 대학. 그쵸? 엄청나죠. 전문대밖에 못 갔던 친구가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쵸? 그리고 취업해요. 그럼 끝났지. 우리나라는 취업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쵸? 취업만 잘하면 결혼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거죠. 그리고 다시 도전을 하기로 했대. 직장이 별로 변변치 않았나 봐. 그래서 다른 직장, 좋은 직장으로 도전했을까? 이 친구 직업이 뭐였을까요? 취업한 데가. 이 친구 선생님이 됐어.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근데 학교 선생님이 뭘 다시 도전해? 예. 자기가 했던 경험들을 자기 학교 친구들한테는 얘기해 줬지만 좀 더 많은 친구들한테 이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대. 그리고 도전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정말 7등급이었어요. 정말 참 게으르고 참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여러분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고 EBS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정말 희망찬 내년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